네, 고용시장 브리핑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권상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노무법인 명문의 이진화 노무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두 분 모시고 다뤄볼 주제는요. 바로 주 4일 근무제 관련 이슈입니다. 얼마 전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서 주 4일제 관련 공약이 나오면서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네, 또 일본 정부가 이제 최근에 선택적 주 4일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 주 4일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막연히 좀 생각했을 때 주 4일제면 이제 일주일에 3일을 노는 거니까 굉장히 좀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네. 뭐 고려할 사항들도 있을 테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불거질 문제들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주 4일제 월화수목이라고 금토일 쉬고 뭐 이런 부분일까 아니면 뭐 월, 수, 금, 일 이렇게 일할 수도 있는 건지 그러네요. 네, 노무사님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주 4일제라고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원래는 일을 네. 했었잖아요. 네.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중에 하루를 더 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일일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똑같고요. 최근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지금 워라밸을 연봉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 뭐 취업 사이트 이런 데들 찾아봐도 연봉 몇백 차이면은 워라밸 좋은 곳으로 가겠다 이런 경향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일부 국가나 기업들은 주 4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주 4일제를 이미 시행을 했어요. 다만 이제 법에서 이 주 4일제를 강제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이 좀 다수 의견입니다. 저희는 사실 업무 특성상 이렇게 매일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사실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말씀하신 그 현재 시행 중인 게 주 5일제입니다. 이게 도입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됐고 2011년에 완전히 정착이 됐습니다. 당시에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좀 논란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이때 사실 굉장히 뜨거웠고 저희도 이제 뉴스에서 이 주 5일제와 관련된 홍보 뉴스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주 5일제가 되면 우리 이렇게 바뀝니다 하면서 막 캠핑 가는 가족들 모습 뉴스에서 나오고 이런 모습들 많일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지금 두 가지의 패로 나뉘어서 굉장히 치열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전에는 이제 44시간제였어요. 그러면 이제 5.5일제였는데 이제 5일제로 바뀐 거거든요. 사실 5.5일제는 오전 근무만 했지만 사실 이 연장 근무 조금 시키면은 주 6일이나 다름없이 일을 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하루를 통으로 뺏기는 거니까 치열하게 이제 저항을 했던 거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망한다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10년, 15년 지나고 보니까 주 5일제는 아주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2004년부터 주 5일제가 시작이 됐는데 2003년도에는 3.1% 경제 성장률을 보이던 것을 2004년도부터 내리 4년 동안 한 4에서 5% 경제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주 5일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업들이 네. 해외 이전 러시가 굉장히 활발하던 시기이기도 해요. 값싼 인건비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외로 많이 나갔다는 사실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시에 주 5일제 근무제가 도입될 때만 해도 우려가 많았는데 실제로는 뭐 삶의 질도 높이고 또 기업에서는 또 생산성도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요. 재택근무도 늘어났고 유연 근로제도 좀 많이들 좀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슬슬 어떤 노동 시간이라든지 노동 형태에 대한 변화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가장 지금 재택근무의 장점 가운데 한 가지는 말씀하셨지만 업무 시간에 대한 유연성이죠. 뭐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 없고 네. 그리고 회사를 오가는 시간에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직장인들로서는 이제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뭐 지난 7월에 한 시장조사 기업에서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거든요. 네.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만족스러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4.4%.
4%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재택근무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65%, 그러니까 61.5%에 달했고요. 그와 달리 단점이 더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1%에 불과했는데 네. 뭐 이 15.1%도 이제 요즘에 뭐 카톡방들 많이 하잖아요. 네. 보면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육아를 담당해야 되는 경우는 재택근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시기에 재택근무하면서 육아를 하는 경우 새로 생겨난 신조어가 돌밥이잖아요. 돌아서면 밥 차려야 되고 돌아서면 밥 차려야 되고 거기다가 네. 업무까지 집안에서 같이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업무의 어떤 효율성, 집중이나 몰입이 불가능하다라는 응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5.1%는 아마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나머지 대다수는 재택근무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이렇게 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경험한 기업이나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 4일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미 주 4일제 아까 노무사님 말씀하셨지만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경험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다라는 응답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사회에 가장 만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업무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가 과해지면서 번아웃 증후군 앓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에 비추면 아무래도 몸이 덜 피곤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가능해졌고 또 가족들과 그만큼 대화도 이전보다는 늘어났다 이런 응답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재택근무의 단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육아 함께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장점이 될 가능성도 큰 것이 지금 재택근무가 아닌 뭐 대면 근무를 할 경우에 회사를 나흘만 가게 되면 그만큼 육아에 또 집중할 수 있는 3일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한다라는 개념이 많이 커졌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남편들이 육아와 가사를 돕는다라는 개념으로 도와줬다면 이제는 분담하는 개념인데 주 4일제가 정착이 될 경우에 뭐 이런 모습들이 더욱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의 또 예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가사를 분담하는 것부터 가족 식사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인 행복,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인데 네, 이제서야 그걸 느낀다고 하니까 좀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뭐 기존에 일하고 계신 분도 그렇고요. 그 말씀하신 MZ 세대도 그렇고 워라밸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워라밸이 이렇게 중요해질 거라고 제가 예전에 배웠을 때는 이제 학문적으로 배웠을 때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였는데 최근엔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라떼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처음 노무사가 되고 이때 근무를 시작을 했을 때는 평일은 무조건 아까 뭐 제가 주 5일째 말씀드렸지만 평일은 무조건 새벽까지 근무를 했었어요. 보통 2-3시쯤 퇴근을 했었고요. 주말도 하루 또는 이틀은 꼭 나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일을 하더라도 저는 불행하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제 삶이 이렇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내 삶이 점점 밝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최근 이제 점점 제가 변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6시만 되면은 6시가 조금 넘어가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 아들이 지금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와. 6시만 되면 칼퇴근하고 들어가요. 이런 이유가 워라밸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워라밸을 우리 말로 이렇게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우리가 짧게 부르는 거잖아요. 이거를 한국말로 정확히 옮기면은 일과 삶의 균형이에요. 예, 그냥 단순히 휴식 시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하거든요. 이 삶의 질 하면은 또 우리가 매슬로우 욕구 이론 생각나잖아요. 네.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 실현 욕구. 그러면은 결국에 삶의 질은 자아 실현 욕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면은 추구하는 가치가 결국에는 이 워라밸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대세적인 흐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전해드렸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주 4일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시작했고 또 스페인도 중앙정부가 주 4일제를 희망하는 기업을 3년 동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전에요.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해외도 있고 국내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일단 해외 사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인사관리협회에서 2019년 통계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에요. 이미 주 4일제를 실시한 기업이 27%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가 시범적으로 주 4일제 실시를 했고 또 네. 근로기간이 근로 시간이 유럽 같은 경우는 비교적 짧은 편이잖아요. 뭐 당연히 유럽에는 이미 주 4일제를 시행하는 데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교육기업 에듀윌을 예를 들 수 있는데 2019년 9월부터 지금 2년째 주 4일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에듀윌의 주 4일제 근무를 이제 드림데이라고 불러요. 네. 아무래도 뭐 꿈의 시간을 하루 더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각자 원하는 요일에 쉴 수 있습니다. 가장 뭐 많이 원하는 건 아무래도 3일 몰아서 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금요일을 원하는 직원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이제 월요병 또 무시할 네. 수 없잖아요. 오. 월요일도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 4일제. 그러면 하루 덜 일하는데 월급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게 사실 관건일 거예요. 네. 근데 에듀윌 같은 경우는 연봉이 그러니까 임금 체계가 주 5일 일하던 시간 그때 시기와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삭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유연한 근무 환경과 자율적 조직 문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 회사의 근무 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직원, 그러니까 답한 응답자 가운데 무려 90%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주 4일제 시행 그리고 주 4일제 시행하면서 복지제도도 늘어났다고 해요. 이런 복지제도를 이유로 꼽았는데 이 외에도 또 이제 게임 업체 가운데 NC소프트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점이죠.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일주일 동안 게임사 가운데서는 일주일을 유급 휴가를 줬습니다. 와. 이 시기에. 그리고 4월 6일부터 4월 29일까지 거의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이죠. 매주 하루씩 특별 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주 4일제를 시행을 했는데 뭐 에듀윌에 비하면 주 4일제를 시행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네. 거죠. 그런데 정착이 뭐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정착할 수 있었던 건 2018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이 된 다음에 뭐 시간 유연 근무제, 탄력 근무제가 굉장히 안착을 제대로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기인해서 이제 주 4일제가 빠르게 정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취업 이 시장이 상당히 얼어붙었던 그렇죠. 시기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이 이뤄졌던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2020년 상반기에 4,025명이었던 직원 숫자가 3분기에는 4,114명으로 증가세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게임 업체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 늘 반복되는 야근 그리고 초과 근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사실 과로사 뉴스도 접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 4일제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면서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월 중에 단 하루를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휴금이었어요. 놀금이었는데 이제 이외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격주 금요일 날 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 4일제는 아니지만 4.5일제 시행을 한 것이고요. 또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같은 경우도 월요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요일 오후부터 근무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4.5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기업이 가장 지금 내세우고 있는 장점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임금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 시간이 줄어든 거잖아요. 네.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인재가 다른 기업으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인재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인재들 같은 경우도 아까도 지금 노무사님 워라밸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지만 워라밸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재들이 아무래도 주 5일제 시행하는 기업보다는 이런 기업에서 채용 공고가 났을 때 지원할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미리 앞서서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듀윌 같은 경우는 임금도 줄이지 않고 2년 가까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시행 초기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드림데이를 이제 누군가가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업무는 남아있는 이 직원들의 몫이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 높아진 업무 강도는 일자리 나누기로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료를 보면 드림데이 시행 전에 직원 수가 470명이었어요. 그런데 시행 이후에 750명으로 늘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 기업 측면에서는 이윤 추구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본다면 매출도 같은 기간에서 815억 원이었는데 1,193억 원으로 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에듀윌 관계자의 전언을 보면 사실 이게 그냥 뭐 직원 수가 늘고 매출이 증가할 수는 없잖아요. 내부 시스템을 바꿨다고 해요. 결제 체계 이런 것들을 모두 바꿨다고 하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본다면 굉장히 기업 문화 자체가 유연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하 조직, 이 상하 구분이 명확한 곳,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엄격한 곳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군가의 빈 공백을 대신 메꾸려고 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을 빨리 바꾸는 것도 주 4일제 근무제를 가능케 한다라는 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문제인데 과연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게 환영할 만한 부분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매출도 또 늘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또 있으니까 왜 주 4일제를 지금 당장 도입하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또 분명히 또 문제도 우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가입국 중에서도 노동시간이 상당히 좀 많은 국가 중에 속하잖아요. 이게 갑자기 노동시간을 줄이게 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제부터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벌면은 너무 좋겠죠. 제가 항상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노동 시간은 생산성과 우리가 비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에듀윌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단순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470명이 815억의 매출을 하다가 750명이 1193억 매출이 확 올라갔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제 매출을 이제 인원수로 나눠 보면은 1인당 매출이 기존에 5일째 할 때는 1억 7,300이던 것이 4일째로 바꾸고 나서 1억 5,900이 됐어요. 회사 입장에서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죠. 다만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 돈의 양, 그러니까 페이 밴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페이 밴드는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힘들 거예요. 생산성을 개선하지 못하면 한 명이 돈을 많이 벌수록 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들이 과연 정말로 좋아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이 에듀윌 같은 경우는 사실 IT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운영도 할 수가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제조업인 것 같아요. 네. 제조업들은 200명이 200억 매출하는 경우는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 제조 원가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미 페이밴드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주 4일제를 해서 가능할까? 또 이제 더 큰 문제는 제조업은 생산 라인으로 움직이거든요. 왼쪽에서 왼쪽 바퀴 달고 있으면 오른쪽에서 오른쪽 바퀴 달아줘야 돼요. 이게 5분의 1의 직원이 어느 날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생산 라인은 못 돌아가요. 안 그러면은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4일 동안 라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닥칠 텐데 그러면은 결국에 제조업은 생산량에 따라서 매출 나오거든요. 근데 생산량 줄면 매출 줄겠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페이 밴드의 양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IT 업체와 다르게 이분들은 급여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고민을 선행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표준산업분류 보면 산업별로 이제 나눠져 있고 그 산업별로 대기업, 중소기업 다들 있거든요. 대표기업 선정해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우리가 조금 만들어낸 이후에 주 4일제 도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느 정도 공감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 삭감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기업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근로자들도 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기본급, 고정급보다 그 수당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반대 목소리 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도 지금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주 52시간제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초과 근무로 받았던 수당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한 달에 170만 원까지 됐다고 해요. 근데 그걸 포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 넘는 금액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결코 적은 금액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투잡 뛴다고 하죠. 그런 분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하물며 주 4일제가 지금 도입이 된다면 투잡에 대한 요구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목소리,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러나 저러나 어느 테두리 안에서 일정 부분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말 그대로 이제 기본급이 굉장히 줄거나 기본급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하는 시간까지 줄어들게 되면 생활비가 이전에 비해서 턱도 없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생산성 문제를 우려하면서 뭐 주 4일제 도입이 되면 임금 삭감 불가피하다라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임금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주 4일제 도입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기대한 게 사실 주 4일제가 도입이 되면 워라밸이 시행되는 것, 워라밸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자리 잡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기업이 일을 해야 하는 부분, 업무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누군가 대신 이걸 채용해서 그 업무를 메꿔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정치권은. 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목소리와 달리 재계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노사 갈등 또는 노노 갈등이 불거지게 된다면 이것 또한 또 다른 규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자리 확충하는 건 어렵다라는 게 지금 재계의 목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당장 시간만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 뭐 생산성이나 임금 또 인사관리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고려돼야 될 상황들입니다. 일각에서는요, 주 4일제보다도 이 법으로 보장된 공휴일을 쉴 수 있는, 그러니까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공휴일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같은 공휴일들을 어떤 특정한 요일을 지정해서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꾸 공휴일들이 주말에 끼니까 못 쉬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일날로 옮기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것도 좀 명함은 있기는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평일날 쉬고 있거든요. 어떤 뭐 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월요일날 쉬어요. 그러면 월요일날 지정이 되면 이 사람한테 한글날, 어린이날은 이제 없는 공휴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민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공휴일 보장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4일제 도입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일하는 방식 또 휴식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주 4일제 이슈까지 끌고 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네, 주 4일제 획일화된 정책 되면 안 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긍정 효과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도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유는 앞서 이제 제조업과 관련해서 노무사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잖아요. 산업별로 특징이 상당히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 미디어냐 아니면 제조업이냐 광고업계냐 서비스업이냐 금융업이냐에 따라서 주 4일제가 가능한 업종이 있나 하면 주 4일제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한 업종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화이트 칼라냐 아니면 또 이 노동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블루 칼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임금, 또 인사관리 문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지금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긍정 효과를 보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유지해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주 4일제 도입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늦추든지 그건 산업별로 저는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무사님. 네, 저는 결국 주 4일 근무하는 날은 온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미 논의를 시작을 했고 사실 최근 경제계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사람이 과거에 생산의 주체에서 소비의 주체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과생산 시대에 이제 저희가 접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의 주체로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가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결국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 4일 근무하는 날은 오기 때문에 기업도 개인도
주 4일제에 대비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